학생이 지금 거의 한 40명 넘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100kg, 100kg 넘어갔고 100kg 하면 좀 여러분들 너무하다 이럴 수 있으니까 50kg 줬습니다. 40명에다가 50kg 하면 그죠? 2,000이죠. 여기다가 늘상 이야기하는 우리 2시 수업 때 우리 제 기둥이 늘상 불평 불만이 많다고 했죠.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면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뭐 500kg. 네? 여러분들 점심 먹은 거 2,500kg. 시립대를 도강한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강의를 훔치는 도강자들입니다. 도강자들은 에브리타임 강의편과 선배들의 소문을 통해 숨겨진 보물 강의를 훔치는 도둑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훔칠 강의는 건축학부 황경주 교수님의 건축구조의 이해입니다. 또 이제 오늘 촬영도 한다고 그러니까 어제 밤에 제가 잠도 잘 못 자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이 이제 지난번 저희가 반력 구하는 것까지 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이 부재력을 구해서 이제 설계를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따가 이제 설명하겠지만 부재력은 뭐냐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저기 이렇게 교탁에 이제 이렇게 앉아요. 70kg이 이렇게 이제 무게가 이렇게 앉으면 압축력을 가하면 책상 다리 기둥 4개에서 힘을 이렇게 고루로 해서 받잖아요. 받는 동안 교탁의 판하고 교탁 다리하고 그 사이에는 힘이 어떻게 전달이 될까요? 이렇게 교탁이 있고 요거 우리 이제 기둥 아니면 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기둥이 있죠. 70kg 이렇게 가해지면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35kg, 이렇게 35kg다, 그죠? 요게 반력이었죠. 이렇게 해서 힘의 평형 방정식이 성립이 될 동안에 요 부재하고 요 부재는 힘이 전달이 되겠죠. 계산을 위한 생각만 여러분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면 요 70kg에 대한 반력을 구했네? 나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게 아니고 요렇게 해서 이 구조체가 힘의 균형을 맞추는 동안에는 이 반력이 35kg이 생긴다는 뜻은 요 기둥에도 35kg이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부재력이에요. 제 늘상 이야기하는 제 10년째 친구 저기 기둥 있잖아요. 우리 학생이 지금 거의 한 40명 넘잖아요. 그러면 한 명당 100kg, 100kg 많고 100kg 하면 좀 여러분들 너무하다 이럴 수 있으니까 50kg 줬습니다. 40명에다가 50kg 하면 그죠? 2,000이죠. 여기다가 늘상 이야기하는 우리 2시 수업 때 우리 제 기둥이 늘상 불평 불만이 많다고 했죠. 여러분들 식사하고 오면은 이게 무겁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뭐 500kg. 네? 여러분들 점심 먹은 거 2,500kg 맞나요? 500kg 많이 먹었다, 그죠? 이 제 친구 기둥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력을 전달하는 역할밖에 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고 그 2,500kg의 4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 요 힘을 지금도 얘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한번 만져보세요. 힘 받는 게 느껴져요. 단단하니. 그게 부재력입니다. 부재력을 알면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료는 철근 콘크리트다, 아니면 철골이다 정해서 기둥 사이즈, 뭐 가로 곱하기 세로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철근 들어가는 양, 이런 내용을 설계를 하는 겁니다. 부재력의 종류에 대해서 볼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충력이에요. 이 충력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요 그림에 보신 바와 같이 어떤 부재, 기둥이면 기둥, 보면은 보, 슬래브면 슬래브의 중심축에서 압축 아니면 인장, 요 힘을 우리가 총칭해서 충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인장력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하고 압축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해서 우리가 기호를 약속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단력이에요. 보나 슬래브에서 수직 하중이 가해지면 엇갈리는 힘이죠. 엇갈리는 힘. 그래서 사실은 전단력인데 절단, 그러니까 가위 있죠. 가위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종이 자르듯이 그 원리 있죠. 한쪽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한쪽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그게 전단력입니다. 세 번째는 휜 모멘트입니다. 휜 모멘트는 그야말로 부재를 휘는 힘이에요. 여기 내용과 같이 수직 하중이 가해질 때도 마찬가지고 양쪽에서 부재를 휘려고 할 때도 휜 모멘트가 이렇게 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각각의 부재 미소 단면을 이제 잘라서 끄잡아냈을 때에 축에서는 시계 방향, 반대쪽에서는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되는 양상을 플러스로 약속을 하고, 반대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이렇게 되는 힘을 마이너스로 우리가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력, 전단력, 모멘트 요 세 가지가 우리가 다뤄야 될 부재력의 세 가지 종류다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요 그린 거 여기 다 풀이한 거 있죠. 문제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대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 보시면서 궁금한 거는 손 들고 질문하셔도 좋고 옆에 친구들하고 활발하게 디스커션 하셔도 좋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부담 갖지 말고 질문하시면 좋고. 그렇지. 같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자, 여기서 4kN 여기서 3kN 4kN 여기 1kN은 더 크잖아, 그지? 근데 제가 막 시험 막 매 시간마다 시험 치고 막 그 뭐야 쪽지 시험에 막 하면은 여러분 뭐 봤죠? 열 맞네. 열 여기 막 뚜껑강 열리면서 와 여기 막 철근은 왜 보호해 줘? 비바람 때문에 부식될 수 있어요. 그렇죠. 비바람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근은 우리가 알던 철은 산화죠. 조금 더 보통적 표현하면 녹슬면은 뭐 하겠든 비바람, 습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보호해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띄우는 게 피복 두께예요. 여러분들 숙달되어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오락게임? 왼손 오른손이 내가 뭘 하는지 시각적으로 막 체크 안 해도 그걸 보면서 지금 막 자유자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준이 되면 설계라는 게 재밌어져요. 지금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도면으로 가요. 부재의 사이즈와 도면에서의 뭐 기둥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반드시 양 사각이면 양 모서리에 철근을 하나씩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양 모서리, 4개의 모서리에 하나씩 무조건. 이유는 뭐냐면은 위에 철근, 밑에 철근 연결하는 요 철근을 띠철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늑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늑근이 뭐지? 갈비뼈죠, 갈비뼈. 와, 이건 잘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갈비뼈 같죠? 저녁 메뉴 갈비. 얘가 들어가야 전체 휘임이 걸렸을 때에 철근이 제 성능을 발휘를 해요. 좋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면 수업은 오늘 마칠게요. 다음 주에 봅시다. 건축구조 2의 최대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설계를 다른 그런 구조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건축구조 2의 황경주 교수님은 제일 네. 좋아하는 교수님이신데 네. 굉장히 유머러스하시고요. 맞아요. 네, 학생들을 수준을 맞춰서 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업을 평가한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10점 드리겠습니다. 10점이요? 건축구조 2의 수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훌륭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구조를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수업입니다. 그렇다면 황경주 교수님은 어떻게?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쉽게 설명해 주시고 중간중간에 웃을 수 있는 포인트도 많아서 맞아요. 정말 재밌는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황경준 교수님 수업을 10점 만점에 몇 점을 드리고 싶은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10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건축구조 2의 수업 어떠셨는지. 사실 저는 문과생인데요. 문과 입장으로서 건축학과 수업 듣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교수님이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황경주 교수님 수업 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교수님 너무 귀여우셔서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 수업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을 10점 만점에 몇 점을 드리고 싶으신가요? 10점 만점이요? 저는 5점이요. 왜 5점이요? 이 수업에는 5점이 없으니까요. 오늘은 건축구조 2의 황경주 교수님 수업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도강자들이 어느 수업을 훔치러 갈지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도강자들이었습니다.